우리 아마 직원들이 이게 자료를 좀 드렸을 텐데요. 이게 이제 왜 이제 선정이 됐나, 저도 이게 많이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는데, 이제 그 문체부에서도 이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 같으면 문체부에서 이게 공모 받아서 그걸 받은 걸 그 확정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문체부에서 이제 작년에 2군데 선정했고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선정하게 됐는데, 그동안은 그 지역의 노후이고 그 실제 갖고는 있지만 쉬고 있는 그 문화 관광 자원을 그 재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체부에서 좀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컨설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그 회의는 굉장히 좀 안 하고 했는데, 그 문체부에서 이제 일정을 잡아서 그 선정된 그 지자체에 대해서 공동연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월에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그 교부 신청하게 됩니다.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 100억을 그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별 계획 수립 및 그 사업 컨설팅 지원을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렇게 컨설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에 선정됐던 그 계획을 그 방향을 구체화하고 또 공모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내용 조정 및 개선 의견 제안 등을 컨설팅을 4월과 5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전문가 집단과 많이 그 협의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체부에서도 제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렇게 같은 그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방향이 설정되고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상심됐으면 준비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중태입니다. 네, 오늘 그 브리핑을 그 함께 자리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공모사업 중 하나인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과 함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모사업은 그 지역주도의 관광 개발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그 특화 소재에 대한 발굴과 연계, 그리고 기존 관광 자원을 재활성화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 2020년도 사업은 전국에서 총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역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24년까지 5년간 국비 총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100억을 포함해서 총 2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그 공모선정 그 사업은 추미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으로 아산시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충청남도에 공모 신청하여 도내 7개 시군 중 2차 심사를 거쳐 아산, 논산, 부여가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문체부 3차 그 심사를 거쳐서 전국의 총 24개 지자체 신청한 중에서 8개 지자체 중 아산이 선정된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인 충무공 이순신을 활용한 이순신 콘텐츠 세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충사가 있는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인물, 문화생태,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우수성을 국내에 알리기 위한 이순신 글로컬 아카데미 운영, 이순신 장군의 산과 정신을 담은 문화예술 작품 제작과 대표 문화 브랜드를 육성을 위한 이순신 문화예술 콘텐츠 세계화 사업, 국내 이순신 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과 해외 관광객 공동 유치를 위한 이순신 도시 간 광역 관광망 구축, 또한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현충사 열린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이순신 장군의 생일을 주제로 한 AR, VR, 이순신 해전 모바일 게임 등의 콘텐츠 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는 핵심 사업을 지원하는 관광 환경 개선 사업과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수비 유도를 위한 왕실온천 명성 뒤찾기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현충사 국규천, 은행나무길을 순환하는 428 백이중군 도보 여행길 조성사업과 관광 사업자들의 연결과 소통의 공간이자 교육관, 홍보관, 기념품 판매관에 기능하게 될 관광 비즈니스센터 리모델링 사업, 또한 국규천 캠핑장 놀이시설 보강 및 개선 사업, 최고의 온천이자 조선시대 왕실 온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온양행궁 행차 재현, 또 양성평등거리와 온곡로 문화거리 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 전통시장 내 야외무대 및 교육장 보강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산시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여가 문화 참여 확산을 통해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아산시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언론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공무사업에 도움을 주신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충남도 관계자, 전통시장 상인의 희원, 성국리, 마을 주민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총괄적이건 제가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이영경 문화관광과장이 문체부에서 직접 PPT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세한 것은 우리 이영경 과장이 질문 답변 드릴 거고요. 저는 공교롭게 오늘 의회 의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를 뿌렸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4.28 축제가 취소됐고요. 이 공무사업도 이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개괄적인 것만 큰 틀에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도 문화관에서 주도가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공무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전문가 집단의 많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만드는데 제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이영경 문화관광 과장과 최경화 또 우리 팀장, 우리 국중처 주무관이 3명이 거의 얼추 한 3달간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순수하게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 결실을 맺었다는 걸 좀 자랑하는 자랑을 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도리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민선 7기 오선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항상 연계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국규천 국가천이 친수구역으로 구역이 더 지정이 되면서 건설과에서는 국규천 친수공간 조성을 한 마스터 플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요. 또 체육부서에서는 국규천변 복합체육 여가 공간 조성 마스터 플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국비 100억, 우리 지방비 200억 속에 아까 말씀드린 각자의 체육 분야는 20억의 분투기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국가 친수구역 국비로 약 한 47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중복 투입가 되지 않고 지금부터 큰 그립 하에서 섹터별로 이렇게 좀 각 부서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용역을 할 때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참여를 했고 서로 교체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업무하시는 중복 투자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서대에서 말씀 올렸지만 새로운 시설을 200억 들여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순수인 체험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장재리에 충남 문화산업연구원이 있고 또 얼마 전에 AR, VR 또 전국사 공모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충사 유물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AR, VR이나 또 문화산업연구원, 또 영상 콘텐츠를 연결해서 이 사업과 또 연계를 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 자리가 굉장히 좀 좋은데 그런 자리에 또 좀 기능을 좀 보강하는 사업, 또 문화회관이 또 이렇게 건립이 되면 일정 공간을 또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우리 관광과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이 사업과 더불어서 전 관광 벨트형 사업을 제도리 약점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양천역에서 전통시장, 우선 이동해서 박물관, 이쪽 박물관은 또 공원 녹지가에서 군급 공원 조성 사업을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승박물관에 담장을 헐고 유물관은 입장을 받되 잘 조성된 공원과 공공문화공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옆에 있는 구정 아트 센터는 저들이 전시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산 예술인들이 좀 하연 받아서 그 전시 활동에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드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문화회관이 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충무로가 4차로에서 6차로 지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기촌 친수구역 그 확장에 따라서 그쪽 사업과 또 우리 체육부산 체육시설은 분산된 그 한 군데로 그 집중화시키고, 그 시설에는 우리 그 다수의 그 시민들이 그 즐길 수 있는 여가 복합 그 공간도 이게 조성하게 됩니다. 그럼 길을 건너게 되면 지금 보시겠지만 충무구 옆에 세월뷰를 다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뷰가 이제 준공이 되면 특히 이제 은행나무 그 축제라든지 그 단풍때 그 주차장이 굉장히 좀 그 부족을 하게 되는데, 그 세월뷰를 통해서 도보를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나무 길도 저희들이 의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은행나무 길도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 계속 이어져서 이제 현충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야영장도 저희들이 좀 많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늘막이 없어서, 그리고 또 애기들이 왔을 때 놀이터리 없다. 그런 그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서에서는 그 독일 놀이 공무원들이 그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야영장 그 가운데에 그 아기들 그 놀이터리에서 부모들이 그 야영을 즐기면서도 아기들이 안전하게 그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이순신 장군 그 놀이터도 저희들이 그 균뚝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위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개 부서가 하는 사업이 시차는 있지만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국비 100억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동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기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그 이영경 과장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영경 문화관광과장의 세부적인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시청 문화관광과 이영경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설명보다는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기자님. 지방비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로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5대5 비율로. 그래서 이제 지방비 같은 경우에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본 계획안은 지금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지금? 예, 기본 계획 안에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저희가 도를 통과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도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각 시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의 어떤 도비를 지금 지원을 약속해라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일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지방비 50에서의 또 이제 시비와 도비에 대해서 도와 또 이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무한도민 효율적 수용에 따른 어떻게 첫 대가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주셨으면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보고서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문체부 출신 그 부지사님 통해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셨거든요? 아니요, 저희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 부지사님께서는 이제 문체부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아산시에는 그 어떤 PT라든가 사업 계획을 짤 때는 이러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라라는 그런 어떤 조언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문체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대전투의 이영주 기자님. 네.
올해 계획은 지금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선정된 도시들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선정된 전문 기관과의 어떤 컨설팅을 거쳐서 기본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모 계획을 제출했지만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제안이고 아이디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화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구체화를 또 하는 과정을 거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0억 범위 내에서의 어떤 사업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신학 기자님. 목표처럼 캠핑장 놀이시설 공간 들어가 있잖아요. 목표처럼 캠핑장. 네네. 예전에 사실상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이제 거기 산책하는 정도인데 여기 이제 놀이터를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아산에 있는 어린이들도 네. 즐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당연히 맞습니다. 네. 놀이터 말고도 네. 시민들이 이쪽으로 좀 유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놀이터 같은 걸더 연구해 주시면 네. 저희가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인프라 개선 사업에 428 배구이종군 도보여행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곡교청 캠핑장에 놀이 콘텐츠를 추가하는 거는 그 도보여행길 조성 사업과도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거는 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곡교천 남측 둔치는 지금 그 파크 골프장하고 야영장이 있고 그 사이 공간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밭으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보여행길 조성에는 여기에 야생화 군락지등 그런 어떤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렇게 환경을 좀 개선을 할 거고요. 그 안에는 뭐 탐방로라든지 탐방로와 편의시설 같은 것, 벤치라든지 그런 것이 다 같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곡교천 도보 여행길을 이용하시면서 당연히 캠핑장까지 다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바로 세월교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세월교 통해서 이순신 테마놀이터로 이동을 하시든지 hun천사로 이동을 하시든지 은행나무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뭐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또 자세한 거는 이제 문화관과 과장이라든가 계속 계시니까 전화라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은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